와우. 달슨의 라이브. 프랑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. 대혼란에 빠진 그런 모양새인데, 나이가 되는 일부 선수들은 현재 진행 중인 유로 2020대에 참가 중이기 때문에 두 대회가 이렇게 좀 붙어있으니까 올림픽하고 이렇게 되면 두 대회 다 뛰기가 좀 어렵습니다. 또 나이가 된 일부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차출 거부를 하면서 프랑스가 원래 원했던 올림픽 대표팀 구성에 일단 차질이 빚어졌는데, 그래서 어렵게 모은 선수들마저도 이렇게 구성 안 될 수도 있는,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위기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계속 추가적으로 소속팀들이 우리도 거부할래,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, 근데 우리가 프랑스 대표팀, 올림픽 대표팀의 구성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랑 8강에 만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. 지금 대진상 8강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있는 B조와 프랑스에 있는 A조가 8강에서 딱 1, 2위가 만나기 때문에,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우리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자, 도쿄올림픽에 본선에 나서는 팀들이 나라별로 지금 18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있잖아요. 얼마 전에 개최국 일본이 그 요시다를 포함을 해서 유럽파가 그 한 절반쯤 포함되어 있는 엔트리, 거의 역대급 좀 엔트리 좀 발표를 했죠. 그리고 하루 전에는 우리와 함께 B조에 있는 첫 번째 상대죠, 뉴질랜드가 프리미어리그 번리에 뛰고 있는 정말 높이와 힘이 좋은 크리스 우드를 포함된 또 18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지난 새벽 밤에는 A조의 그 프랑스가 최종 엔트리 18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이제 프랑스는 일본하고 같은 조에 있는데, 명단을 이렇게 쭉 보시면 나이가 되는, 그래서 이 선수들이 들어올까? 좀 관심이 있었던 선수들은 좀 빠진 선수들이 여러 명 좀 돼요. 예를 들어서 음바페. 근데 뭐 사실 음바페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, 이게 약간 뭐 일본 쪽이나 이런 데서는 음바페가 오면 흥행적인 요소 때문에 또 관심이, 또 약간 음바페도 뭐 올림픽 뭐 관심 좀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은 됐었지만, 사실상 음바페 정도 국가대표팀에서도 에이스하는 선수가 유럽 문화권에서는 올림픽 대표팀 가서 또 이렇게 경기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. 결과적으로는 또 음바페는 현재 유로에 출전 중이기도 하니까 음바페는 일단 이 명단에 빠졌고요. 그다음에 중앙 수비수의 우파메카노, 아니면은 지금 유로에 나오고 있는 이 쥘 쿤데, 뭐 오른쪽 풀백, 센터백 다 볼 수 있는 쿤데도 빠져 있고, 미드필더 뭐 수마레라든지 또 아우아르, 이런 선수들이 현재 뭐 대표팀이라든지 아니면 구단의 어떤 차출 이슈들이 걸려가지고 일단 이번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18명에는 빠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약간 좀 무게감은 뭐 떨어진다,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는데, 그래도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.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만 18살의 괴물 미드필더라 불리우는, 지금 이적 시장에서 엄청나게 핫한, 뭐 이름 들으면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는, 프랑스의 렌에서 뛰고 있는 카마빙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지금 뭐 그 2002년생인데 워낙 잘해주니까 미드필더에서 거의 뭐 못해주는 플레이가 없잖아요, 공격과 수비에 걸쳐서. 프리미어리그 포함을 해서 이 빅클럽, 빅리그 이쪽에서 계속 관심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지금 그냥 순수하게 나오고 있는 이적시장 가치만 해도 700억에서 800억, 혹은 경쟁에 붙으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, 이 카마빙가만 갖고도 사실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다가 이제 올림픽 리옹에 뛰고 있는 미드필더 카케레도 여기 포함됐죠. 카케레는 이제 나이가 이제 21살인데 그전에는 나이가 좀 어리니까 이렇게 그냥 좀 백업 정도에 있다가 지난 시즌 주전급으로 올라갔죠. 선발로 많은 경기, 물론 교체로도 뛰었지만 그렇게 주전급으로 올라가면서 해줬는데, 이 오른발 킥 딱 중앙에서 뿌려주는 연결 기가 막히고요. 굉장히 민첩해요. 그래서 속도감 있게 공격과 수비를 또 해주는 걸 굉장히 잘하는 이 카케레도 포함됐습니다. 그 밖에도 뭐 독일 헤르타 베를린의 수명 미드필더인 투사르라든지, 아니면 수비 쪽에 첼시의 말랑사르, 또 아스날의 살리바, AC 밀란의 오른쪽 풀백이죠, 칼룰루, 이런 선수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와일드카드, 나이 제한 없이 많은 선수 뽑을 수 있는 데는 몽펠리에서 경험 많은 29살의 미드필더 사바니에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. 공격 쪽에는 이 멕시코 티그레스에 뛰고 있는, 사실 언제적 진약이야 이럴 수는 있겠지만 35입니다 진약이.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뛸 때는 한참 이 프랑스 대표팀으로도 뛰었던 선수인데,
이 선수가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대표팀 와일드카드로 뽑혔습니다. 이건 아마 진혁이 뽑힌 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지난번에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울산 만났는데 2골 때려넣는 거 보세요. 그럼 보면서도 야 역시 클래스는 나이는 좀 들었지만 역시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프랑스 쪽에서 뭔가 이렇게 와일드카드로 선수 선발하는 게 이 차출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. 원래 올림픽 대표팀은 이게 의무 차출 규정이 없습니다. 피파 대회는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대표팀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보내줘야 되는데 IOC 대회 그러니까 피파 대회가 아니면 사실 구단이 꼭 보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. 잘 안 보내주는 게 좀 있거든요. 그런데도 이제 프랑스는 그런 문화가 좀 더 심하니까 그래서 아마 멕시코 리그에서 뛰는 진약을 좀 부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약을 좀 불렀고 또 한 명의 와일드카드는 이 토뱅 약간 공격 2선 쪽에 공격적인 미드필더인데 이 28살의 토뱅을 좀 불렀는데 원래 뉴캐슬에서 잠깐 뛰다가 마르세유에서 쭉 있었는데 마르세유에서 이제 이번 여름에 끝났습니다. 끝나고 진약이 뛰고 있는 멕시코의 티그레스로 이번 여름에 이적이 확정된 이 토뱅도 와일드카드로 뽑았습니다. 이것도 저는 비슷한 결이라고 봐요. 이렇게 와일드카드가 이쪽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스 내가 아니라 멕시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편한 대로 뽑은 거 있지 않냐. 근데 어쨌든 뭐 진양이나 토뱅이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딱 보면 전적으로는 그래 뭐 최저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이렇게 딱 끝나면 그래 뭐 프랑스 대표팀 이 정도 됐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데 프랑스 축구협회가 공식적으로 18명을 딱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 프랑스의 3개의 클럽 모나코, 렌, 니스 이 세 팀이 우린 프랑스의 올림픽 대표팀 차출을 거부하겠다라고 의사를 좀 밝힌 겁니다. 네. 이게 확실하다니까요. 이쪽은 올림픽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써요. 네. 남미는 여전히 그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은 사실 올림픽 예선도 따로 안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냥 그 연령별 대회에서 성적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올림픽 대표팀의 주요한 선수들 많이 안 보내는 흐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세 팀은 아예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 누가 속해 있느냐? 모나코에는 그 중앙 수비수 바디아실이 있고요. 렌에 누구냐? 그게 카마빈가예요. 카마빈가? 또 니스에는 그 이제 공격수인데 구이리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프랑스 리그에서만 12골을 때려 넣은 선수입니다. 만약에 이 지금 모나코, 렌, 니스가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게 진짜 끝까지 해버리게 되면 바디아실, 카마빈가, 구일이 다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아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아니 그럼 프랑스 축구협회는 구단하고 이게 다 얘기도 안 되고 발표했다는 건가? 그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. 근데 이게 뭐 근데 협상을 통해서는 또 이제 이렇게 양보해서 또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있다는 거고 또 지금 첼시 같은 경우도 말랑사르가 있는데 우리도 말랑사르 안 보내고 싶은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. 네. 이럴 수 있거든요. 이럴 수 있겠죠.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말랑사르가 이제 포르투갈의 포르투로 임대해가지고 복귀를 했는데 아니 또 여기 지금 프리시즌 때 그래도 살펴봐야 되는데 올림픽 보내버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쓰냐. 이게 이번 도쿄올림픽 축구가 7월 21일 날 시작해서 8월 7일 날 끝나요. 그럼 8월 7일 날 끝나면 유럽에 지금 새 시즌 개막일이 다 나오고 있지만 거의 그 정도예요. 그때 8월 한 둘째 주 정도 이 안팎으로 막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서 결승까지 가게 되면 또 이런 선수들이 이 대회 나가면 한 2주 정도 휴식을 좀 줘야 돼요. 그럼 휴가 주고 또 들어와서 또 선수들하고 손발 맞출 거 하고 그러면 초반에 또 날리는 거죠.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올림픽까지 그렇게 선수들을 보내야 돼? 이러니까 이제 차출 거부 흐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. 물론 아까도 했던 것처럼 프랑스 축구협회가 나서서 이걸 잘 이렇게 서로 좀 내릴 거 내리고 협상을 통해서 이대로 꾸릴 수도 있겠지만 못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프랑스 지금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약간 좀 약간 혼란스럽다.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자 이런 건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도 연관이 됩니다. 제가 지금 도쿄올림픽 8강 대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A조의 1, 2위와 B조의 1, 2위가 8강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A조에는 일본과 프랑스가 있고요. B조에는 우리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1, 2위를 통해서 올라간다면 상대 1, 2위와 만나게 되면 일본이나 프랑스를
만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봐야 돼요. 그러면 만약에 프랑스가 이 쭉 꾸려서 나온 멤버라고 한다면 사실 카마빈가라든지 이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상황이 또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도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 예정인데 어떤 선수들이 발표될지 계속 이렇게 좀 올림픽 대표팀 발표될 때마다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